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HLB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폭락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거의 한 3% 정도 폭락을 했고요. 미증시도 거의 한 2% 가깝게 폭락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증시 구간 미선물에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 보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발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1시 이후 거의 2시 다 된 그 시점부터는 삼성전자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 앞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군들의 선별이 끝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HLB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1.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HLB가 약세 종목이었다. 그냥 앞으로 반등도 어렵고 그런 종목이었다면 HLB가 오늘 이렇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분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11시 반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했고, 그리고 반등폭을 확대시키기 시작한 건 13시, 거의 13시부터 반등폭을 확대시켰고, 시장은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7%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HLB가 왜 빠졌다 그랬죠? 가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그랬죠. 그리고 먼저 지금 반등을 조금씩 모색하고 있는 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그쵸, 선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이 구분지어서 보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STI, 그쵸, STI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식이 됐습니까? 오늘자로만 보면 9.6%가 빠졌죠. 근데 반도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월 초 이후에 시세를 못 내다가 어저께까지 반등을 했고 오늘 다시 매물 소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반등을 합니다.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반도체처럼 주도 섹터군에 들어있다. 그러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은 있어요. 이게 하락폭이 커지면 커졌을수록, 그렇죠, 직전 하락폭이 컸으면 컸을수록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은 거치고 가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기본. 그러면 HLB, 그렇죠, HLB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HLB도 당연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가 구간까지 온다면 매물 소화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매수해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12만 9천 원 선을 기점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거고, 오늘 하락을 이 내용하고 합쳐서 보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HLB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오늘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 장 후반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 나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HLB 같은 종목들은 뭐예요? 시장이 장중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강세를 보였고 종가 기준에서 코스닥이 1.6%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7% 강세 마감이 되었다는 점은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보고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이에요. 자,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계속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환율이 문제다, 시장이 문제다, 시장 급락 나올 수 있다, 금융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HLB는 어떻게 됐나요? 안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잡았다면 한 번은 싸게 잡을 수 있지만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렇죠,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매매를 해야 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자 기준에서 시장이 내릴 수 있는 폭, 그리고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 즉 전쟁이 확전되었을 때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HLB를 그냥 기준 잡고 잡혀있는 스케줄에 맞게 매매만 이어가면 된다. 하지만 이격이 벌어지거나 고가 저항 구간에 있을 때 물량을 줄이고 내가 타점을 꾸준하게 잡아가야 되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HLB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수급이 왜 들어오는지, 그리고 올라가서 매물 소화를 왜 먼저 받고 지금은 안 빠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데 이 구간은 시가부터 갭 구간에 들어갔고요. 오늘 12.79%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가 공략이 됐고요. 특징점은 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점. 계속해서 그런 결과 다음 주에 매도 구간을 잡을 거다. 그러면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공략을 했죠. 이쪽 구간 30%, 이쪽 구간에 거의 한 18% 정도,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한 12에서 13%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잡고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왔다. 오늘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PSK 홀딩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PSK 홀딩스. 자, 오늘 보면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분봉 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한 구간이 있죠. 그런데 애초에 이미 반도체 쪽은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 보내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구간에서 나는 매물을 더 늘렸다. 저 매수 물량을 더 늘렸다. 근데 이 종목까지도 돌파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합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죠? 이구산업, 그리고 HLB나 그런 부분,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오세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구독, 소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타점에 공략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HLB를 보면 제가 왜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올라갔잖아요. 그쵸? 여기 매매, 여기 매매, 여기 매매 이렇게 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반등 확인하고 다시 매매. 그쵸?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면 이쪽 구간까지 와서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사겠죠. 왜? 확인.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싶다. 저도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구간별로 공략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왜 그런지 그렇죠.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를 풀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매매를 진행하는 방이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소통, 구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아무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HLB의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PSK 홀딩스를 포함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한 거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반등은 합니다.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주도주를 잡는 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한 종목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그쵸?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